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첫 번째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져 있나? 모틀리 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연준 의장 파월은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 팬데믹 경기 부양책과 공급망 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떨어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지만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기준 연방기금 금리를 중립금리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중앙은행은 이를 2.5%로 추산했습니다. 연준은 9월에 이를 시작했지만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완강하게 유지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투자자들은 오늘 세계 관세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언을 한 연준 의장 파월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파월은 일반적으로 의회나 백악관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Society for Advancing Business Editing and Writing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수요일에 발표된 일괄 관세의 영향을 인정했고 이민, 재정, 정책, 규제에 대한 다른 정책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그 질문은 관세가 가격을 끌어올릴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그 효과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페드의 의무는 가격 수준의 일회성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가 경제의 여러 범주에 걸쳐 일회성 가격 인상을 도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더 큰 위험은 관세가 세계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기업이 관세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페드는 2022년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일축하는 실수를 했고 다시 그렇게 하기를 꺼려합니다. 소비자 신뢰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은 지금까지 회복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3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경제가 2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시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연준의 도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퇴치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주요 통화 정책 도구는 경제를 긴축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차익과 지출을 자극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파월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 완전 고용과 2%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의무에서 더 멀리 떨어진 요인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의 이번 발언에서 불확실성은 반복되는 주제였으며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발언했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지만 그는 주식시장이 예상한 대로 경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암시하는 듯 했으며
S&P 500이 단 이틀 만에 10.5% 하락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발언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언급했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기 전에 악화할 것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약세장에 돌입하여 12월에 세운 역대 최고치에서 29.62% 하락해 있습니다. S&P 500도 최고치에서 21.15% 하락해 있는 수준이고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며칠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하락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상승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V55 차트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S&P 500을 역으로 추종하는 ETF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프로셔스 숏 S&P 500 즉 SH를 볼 건데 S&P 500 지수가 1% 하락하면 이 ETF는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평선은 현재 정배열 진영을 갖춰가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보조지표에서도 상승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중기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RSI가 77.21이에요. 너무나도 비싸진 상황이죠.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도 79.36인데 이거 너무 높은 거죠. 각도도 50도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S&P 500 하방 투자에 관심을 갖기에는 지금 너무 뜨겁다. 어쩌면 앞으로도 S&P 500 추가 하락할 것 같은데 냄비에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손잡이를 잡기에는 너무 뜨겁다. 하지만 앞으로도 관세 전쟁이 계속될 것 같고 다른 나라 보복 관세에 때리고 하면은 미국산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루시드 자동차라고 해도 부품은 해외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미국인들 고통을 더 받고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또 잡으려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면 주식시장 계속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역으로 추정하는 ETF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현재는 이것을 사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관세 전쟁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